교수님, 방탄여행 갔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 시간을 갖춘데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약간 시간이 우리 배보다 25분 가면 조금 늦죠. 그래서 토론장께서도 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전체 시간이 좀 받아 들어가서 조금 덜 쓰시면 뒤에 분들이 좀 많이 쓰서 이렇게 조금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허재만 의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항남부위원장입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도 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 대체로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이 양식화 선거 제도의 뜻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걸 위해서 비례대표제 또 의원수 확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이 불비례성보다도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독점하는, 이게 가장 심각한 폐단이거든요. 이 폐단을 막거나 또 개선하거나 할 수 있다면 이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권역별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여지가 있다. 지금 영남의 지방의원들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대선거구제의 효과인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또한 그런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독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 정치 선거제도의 아주 개혁적인 진보적인 방향일 수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은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패율이 필요한 것도 그런 것이죠. 그야말로 바늘 구멍 만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역 단위로 한석 정도의 또 비례대표 방식으로 열어두는 건 한 정당의 독식을 좀 막아보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좀 넓은. 그래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도 바람직하겠지만, 오늘 이 시기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서는 독식을 제어하는, 완화하는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제 실천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탁상공론이고. 지금 이 시기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정하고 결정하고, 이것을 정개특위를 통해서 입법에 반영, 법률에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우리는 그 준비가 좀 부실하거든요. 우리 당의 공식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당론이 있는가? 아니, 없다는 말입니다. 또 대표의 의견이나 최고위원들의 의견,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 당 지도부나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워낙 중구난방이라서 도대체 우리 당이 어떤 방향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잡고 있는가, 이게 좀 불분명한 상태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내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제를 위해서 연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참고로 우리 지난 28 전당대회 때 우리 당에서는 대표와 지도부를 뽑았지만 또 한편으로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당헌 개정 과정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당헌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도 제출하고 위원장들 연명으로 이 당헌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석패율과 권역별 비례대표를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를 당규에 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 자리에서 지도부 전당대회 준비하시는 우리 당 지도부가. 그런데 28 전당대회 이후에 당헌 부칙 뜯어보면 여기 적어놨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석패율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우선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석패율이나 권역별 비례대표를 우리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만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제도 도입되면 적용해야죠. 그건 뭐 하나만 하는 이야기를 당원 부식에 또 집어넣어놓고는 이 선거법 개편의 방향을 잡아들기 홍보하고 있는데 이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당원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걸 집어넣어놓고 석패를 추진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만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당론을 정하는 게 필요한데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가장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선관위에서 제안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오히려 결국 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의 선거구는 위헌 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이게 올 연말까지 이 선거제도, 선거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선거법은, 이 선거구는 위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제1야당이 선거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위헌 상태가 되기 때문에 20대 총선 못합니다. 저는 이런 이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정개특위가 우리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같으면 여야 간의 협상이 안 되면 현행선거제도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현행선거제도 그대로 갈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위헌 상태이기 때문에 62개의 과소 과대 선거구를 개편하는 것은 선거구를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 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선관위 안을 정개특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 당론으로 한번 밀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협상을 위한 지렛대가 바로 현재의 결정입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그야말로 정치 변동에 가까운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안에 대해서 제가 표를 해놨는데 중앙선관위 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분도 있지만 지금 중앙선관위 안대로 인구 비율대로 300개의 의석을 나누면 대구 경북만 보면 30개입니다. 30개. 체로 인구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30개의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대구 경북이 확보하게 됩니다. 선관위 안대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 경북 의석이 몇 개냐? 27개입니다. 대구 12개, 경북 15개. 그러면 선관위 안대로 가도 광역 단위요, 권역별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건 대구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호남, 충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항이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광역 단위별, 권역별로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역 대표성을 더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그 제안이 현실성이 없다.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더 지역구는 좀 줄지만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 수가 더 늘어나는 제도인데 부울경 마찬가지. 근데 선관위 안이 조금 아쉬운 것은 이대로 가면 이제 수도권이 과반수가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54개의 비례대표를 그냥 9개씩 각 권역별로 나눠버리면 그런 문제도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도 부정도 하기 어렵다고. 선거제도라는 것은 또 경선 방법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적용만 되면 어떤 제도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공약했던 것처럼 선거 1년 전쯤에 일찍 이 공천 방식을 결정해두면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일찍 좀 확정하자. 선거 임박해서 당권파가 자기 마음대로 공천 룰을 좌지우지하고 공천을 독식하고 이런 걸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냐 아니냐 그건 별 의미 없는 그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일찍 확정하자 일찍.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그 부분에 박종원 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에서로 금정구 지역위원장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최연소 지역위원장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고 친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약간 좀 미진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고 싶은 부분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동시등록 지역구 후보 당선 결정 방식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만 좀 집중을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선관위 안에 대해서. 선관위 안을 보니까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아까 허대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바늘구멍, 지역구 출마자에게는 바늘구멍에 하나의 작은 기회를 열어준 수준에서 사실은 그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후술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당에 최초로 이제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정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까도 최근 교수님도 제2제 민주주의 핵심 주체는 정당이고 정당 정치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선거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정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사실 지역구당은 폐지되었지만 지역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다 설정되어 있고 우리 다 당원 당규도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로 다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당도 바뀝니다. 그런데 정당도 바뀌는데 우리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계층,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 정당을 계층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계층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강한 정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선관위 안을 보면 이제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할 때 여성 후보를 무조건 이제 홀수에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지역구에 후보한 후보자의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같은 순위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명 이상을 같은 순위로 배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번에 2명을 보고 그리고 3번에 여성 후보가 나오시고 여성 후보는 지금 현재 지역구 지역위원장 안 계시니까 출마 잘 안 하시니까 만약에 출마 안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4순위에 2명이 들어가면 결국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체 지지율을 지역구 출마자들이 끌어올렸는데 이제 이번에서 지역위원장들끼리의 어떤 공도 작용할 것이고 몇 명이 출마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작용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없이 그냥 서표율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지지율이 단순 높은 사람을 한다 선정한다 이러면 고생은 지역구 출마자들이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구 후보자들은 작은 바늘구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양질의 우수한 정치인재들이 배지 욕심에 눈치 게임에 몰입해서 지역구 출마는 고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순번에 이름을 올리려고 줄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도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는데 배지 타려고 줄 안 서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영남 지역 지역구 출마는 좀 어리숙하거나 순진한 사람들이나 좀 떨밀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정당의 뿌리는 저는 지역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지역 원내위원장들은 혜택보다는 봉사와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선관위가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지금 안대로라면 풍산 노수가는 원내 지역위원장들의 노력 의지를 꺾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이 당도 분명한 조직인데 공정한 노력을 한 사람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 조직 내에는 기회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영남 지역 원외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이 당선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여줄 수 있도록 지금의 같은 선폐율적 요소를 도입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독일식으로 권역별로 완전 동시 등록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6명, 7명 분들, 그리고 또 1번, 3번 홀수의 여성 비례대표의 순번에 이름 올리실 분들도 지역구도 여성분들도 출마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공익적 경쟁을 하도록 그런 제도를 좀 설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한 정당을 위한 인재 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선거 제도를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 주장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가 부실한 허약한 정당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남권에서 더 그렇습니다.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비례대표 공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권역별로 간다면 제대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비례대표는 직능과 계층 대표, 표성 확보, 전문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 당의 비례대표는 정확히 어떤 계층의 대표자로서 선정된 것인지 매우 모호합니다. 지금 사실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인지도 높은 명사나 아니면 좀 더 여의도권에 가까운 사람이 선정되고 있는데 당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정당 내 계층 대변의 과정이 정말로 미약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오히려 계층을 대변하고 계층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영남 지역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다 계층이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그분들을 묶어내고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활동성을 신장하고 어떻게 보면 광의의 지지자로 만들어내는 게 실질적으로는 소통을 잘하는 후보고 진정한 계층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사실 우리가 노조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저도 포항에서 지내면서 울산에 있는 노동자 단체분들과 또 한국 노총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대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느낀 부분은 사업장별 노조운동이 노동자 계층 전체를 위한 운동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특정 노조 간부였다고 해서 노동 계층의 대변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계층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비례대표 순번 안정권의 순번을 배정받을 사람들은 영남권에서는 정당을 위한 봉사와 노력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된다. 영남권에서 재산적 손해를 감수하고 하면서 몇 번씩 출마해서 봉사한 후보야말로 우리 당의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소선구제 이 연계 논의 과정 속에서도 강한 정당을 위한 인재 관리라는 측면에서 냉정하고 치밀하게 제도를 좀 설계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못 될 것 같으니까 5분 내로 나머지는 정비는 등을 줄여드려도 5분 내로 좀 시간을 맞춰가지고 좀 기막히는 사실 나올 얘기는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선관위 지역비 해소하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지만 사실 이제 선관위가 심판 역할을 하지 이제 룰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의 룰을 지금 선관위에서 만든 안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정치권의 화두로 던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현실 가능한 것인가 부분에서 좀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것인가? 저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회 물론 이제 의석수를 이 지역 조정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지역을 아마 살려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줘야 실질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비례대표 의원을 정수를 늘려야 된다. 늘리는 것 외에는 사실 이게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지지도 살리고 지역구도 살려서 일단은 그것이 좀 안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거하지 않은 그 자체로서 화두로서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으로서 우리가 계속 그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좀 유연성을 갖고 좀 이 다양한 방법의 형태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영혼인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데 지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영남권 우리 맞습니다. 영남권 지역위원장들이고 그래서 지역위원장들이 나서서 중앙당과 여론의 호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한국의 그 정치 지형보다 나은 민주주의 발전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고 그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만약에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늘릴 거에서 거부를 하거나 반발을 합니다. 그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설득해낼 것인가.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자. 예?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줄이고 혜택도 줄이고 예산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보좌관도 없이 진짜 국회의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들어내고 입법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도 엄청나게 입법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예산 우리가 그 불편하게 국회 그 의원들에게 지원되는 이런 예산 구조를 다운시키고 그 총량은 좀 가능하면 줄여내고 그래서 국민들로 봤을 때 국회의원이 특권 계층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그 정도는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특권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그 허대만 위원장께서 준 대선구제도 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이 일본의 경우처럼 상당히 집권당이 유리하고 이 재력과 명망과 이런 부분들이 갑니다. 특히 지역주의 선거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데서는 중대선거가 한다 그래갖고 그 야당의 이게 그 큰 획득이 되지 않습니다. 의석수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이 논의에서 끼어들면 상당히 진짜 또 혼선이 온다고 생각은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 그래서 국민도 설득하고 국회의원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저는 우리 최 교수님 우리 하고 있는 그 역할이고 또 우리 영남 지역의 우리 당의 위원장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에 있어서 비례대표성을 갖고 왔는데 대부분이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는 동일시군 출마자들도 비례대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영남 지역에서도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석패제를 보완하는 요소를 갖고 해야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왜 비례대표만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출마하는 분들이 비례대표의 등록에 대해서 그것이 지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하면 말 그대로 보완적인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 선거인데 이게 또 얼렁뚱땅 이게 물론 이제 구조는 바꾸겠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혹시나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을 하지만 안 된다고 하면 보완적인 부분에서 석패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 갖고는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이 법제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당 정치를 약화시킨다는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의를 하지 않고 다만 정당별로 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거나 정당의 지지를 더 높여가는
그런 어떤 전술적 전략적 목표가 보인다 하면 그런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뭐 나라가 국가적으로 그걸 법제한다 할 필요는 없어. 다만 우리 당내 자체적으로 이거를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또 지역별로 강력선거별로 있어갖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화해야 된다. 당원 당규상. 그래서 규정을 미리 만들어서 이 출마할 사람들은 항상 그 규정을 동의하고 수용하면서 해 나가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모바일 선거다, 참여다, 당원, 대의원, 권리당원이 당 구조도 복잡하지만 이 일반 대의원 권리당원 따라서 표의 등가성이나 이런 거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담자 이거죠. 제도화시키면 그런 논의가 불식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선관위에서 제안한 부분에 후보자 사퇴가 일정한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가 등록을 하고 사퇴를 못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대단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특히 야당으로서 불리한 조항입니다.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으로 야당에서는 의석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민의대표로 다만 이거 지금 후보자의 이 사퇴 금지 부분은 우리 당으로 봤을 때 사실 야당은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1, 2% 갖고 당락이 결정돼요. 100표 안팎, 200표 안팎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후보 단일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 단일화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야 되고, 특히 대선에 있어서는 조건 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당으로서는 야권 단일화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당은 정권장을 목표로 하는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만약에 후보 사퇴 금지를 이것을 법적으로 하려고 한다 하면,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결선 투표제를 만들어내죠. 제도화해서. 그런 보완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 의견은 말씀드립니다. 나는 딱 끝나게 됩니까? 주제 어떻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약간 여기서 안개는 마이크 보면 되니까 30분에 그런 정도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면은 불편하니까 조금 있으면은 약간 여유를 두고 이렇게 동아리 끌어가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정희 부장님. 예, 저는 시간이 하도 쫓긴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반대하겠습니다. 세세한 것에 안방에 따라 정치 제도나 선거제 같은 것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다. 중군 안팎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설계자가 건축가가 이렇게 하면 지역 지어봅시다, 저래 지어봅시다 됐으면 이거는 내가 선호하기 좀 곤란하다. 지금 현 제도의 틀에 내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오늘 책임이 어땠습니까, 비밀들이? 그리고 제가 쓰는 글럼이 있는데 법원에 종속된 한국 정치. 한국 정치가 좀 완성을 해야 될 부분이 법원이 무슨 2대1, 3대1, 4대1 판결을 해서 정치 제도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좀 나중에 결론내고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역 대표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지역 대표성. 쉽게 말해서 영양, 봉화, 무슨 3, 4개 군이 모여가지고 국회의원 1명을 배출하고, 대구 같은 갑을병, 달서갑을병이 국회의원 3명을 배출한 달서구가.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적 판사들이 정치를 몰라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거고, 국회의원들이 이 법원의 어떤 다툼에서 깊숙이 어떤 자기 항변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2대1 인구 등가성 2대1로 맞추라고. 기왕이면 1대1로 맞추지 왜 2대1로 맞춰요? 전에는 3대1, 그전에는 4대1.
이건 정치 영역에 법이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고 또 하나 권력별 비례대표하고 스표를 조금 전에 우리 저기 부산에 오신 분이 말씀 제가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굉장히 어렵다는 게 내가 공부하면 알겠지 어렵다는 게 그래서 제가 반대다. 반대다. 다만 그 스표율제는 제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선거구제는 우리한테 중선거구제가 오느냐 소선거구제가 오느냐는 정치학자들이 천하의 진짜로 모릅니다. 다른 정치적인 제도와 연계가 됐을 때 가능해. 예를 들면 대통령제를 뭐 바꾸자든가 이건 내각제 하자든가 왕을 뽑자든가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중첩되어 있을 때 이게 지금 도입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는 민주주의에서 합니다. 그전에 중대선거제 때 1중대 2중대라고 그랬잖아요. 야당 하나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치관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서는 바꾸기 힘들다. 중대선거제가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이야기하죠. 중앙선관위가 왜 이렇게 그 어떤 룰을 만들죠? 뭐 의견은 뭐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아까 허대만 위원장 말씀했지만 이 중앙선관위 허대만 위원장이 보면은 서울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48석인데 12석인데 57석이에요. 지금 그냥 그러니까 60만에 그러니까 40 지금 48이 60개를 만들면 12개 되는데 그래서 60개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 경기, 인천에 지금 다 합치면 35석이 되고 대구, 부산, 대구하고 경북, 광주 다 영원함이 다 합쳐야 6석밖에 안 돼요. 무슨 이런 선거 어떤 그 개인한 때가 있습니까? 수도권에 지금 무려 35석을 주고 지금 대구, 경북, 전남, 남북도 광주 다 합쳐서 6석을 더 준다는데 우리가 넣는다고 그걸 받아들입니까? 바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걸 내놓고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단순한 내 지역구에 지금 뭘 높아지니까 사탕 하나 주시나 받으면 그거는 전체적인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선관위 제도를 저는 좀 불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비례대표를 지금 우리가 뭐 가져오자는 거 아닙니까? 뭘 좀 더 활용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경상도 대구에서 내가 지역위원장 하는데 부산에서 하는데 나 너무 억울하다. 여기는 맨날 나가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정치를 포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영원한 지역주의나 우리가 무슨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처럼 무슨 뭐 축구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절단 내자고 지금 합의한 것도 아니고 영원함이 기왕 한 나라에 산다면은 이걸 지금 뭘 고치자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점은 제가 지금 인정한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비례대표든 스표율이든 아깝게 떨어진 사람. 예를 들면 무슨 대구 경북에서 작년에 저번 선거에 아깝게 떨어진 누구 있습니까? 김부겸 의원 정도 되겠네. 김부겸 의원 정도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대체로 공감대가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그리고 광주에서도 우리 무슨 뭐 새누리당이 뭐 예를 들면 그 새누리당 한 10% 20% 받는 사람들이야. 그걸 또 어떻게 국회의원 만들어주겠어요. 그러나 거의 무슨 49대 51의 평평한 접전을 했다면 대구 경북이 지금 27대 깡인데 그죠? 새누리당이 27명이고 다른 야당이 전부 하잖아요. 그렇다면 한 도석을 만들어주는 이런 데 대한 설계는 제가 공감할 수 있다. 스페인. 왜 그렇게 자꾸 보수도 하자는 지금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례대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가가 어떻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잘 되고 있어요? 예. 비례대표요? 더 잘 돼야 돼. 뭐 평가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많이 개선은 되는데 아직도 그 어떤 밀실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정치하라고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그럼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비례대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꾸준한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비례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내가 직접 뽑은 그 인물을 보고 뽑은 사람은 아니지만 쉽게 말해 훌륭한 정치를 하더라는 그 많은 인식, 누적된 어떤 정치 행위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여성이든 특히 여성이 많이 할 때 여성이 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무슨
새정치연합 호남인들이 그 패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지만 대구 출신이 누가 봤을 때 비례대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그 정치를 잘한다는 거 그걸 보여줘야 돼요. 얘들 비례대표 무슨 뭐 돈 주고 30%인가 했던 것도 쭉 와서 지금까지 좀 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국민들한테는 썩 그렇게 안 하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뭡니까 한 300명 지금 국회의원 됩니까? 그 중에 비례대표 출신이 정치적인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 몇 분 됩니까? 저는 아까 국회의원도 느리자 그러지만은 느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 지역구를 못 주니까 느리다고 좀 일정도 찬성하지만 과연 국회의원 중에 300명 중에 국민들 300명 중에 도대체 국가 정책에 대해서 어떤 희안을 갖고 자기 지역 일 말고 예산도 하는 말고 희안을 갖고 발언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저는 한 5, 60명 정도? 나머지 한 230, 40명은 그냥 뭐 일반 상식선의 수준에서 평균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뛰어넘는 거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느린다 힘들어요. 특히 국회의원을 지금 느리는 부분이 왜 제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관료화되고 있어요. 문제가 관료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삼선상 계속하게 되고 대구 경북에서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자기가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좀 길지만 우리나라 정당에는 보스 중심주의 정치가 아니에요. 보스 대빵이 모인 분들이 쫙 깔리는 이게 많이 이석되어 있지만 일본 문재인 따라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 김무대 뭐 따라다니고 이런 게 보수주의 정치가 많이 있고 그리고 국회가요 지금 굉장히 비대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국회를 돌리기 위한 예산이 너무 많아요. 국회 직원이 지금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공무원이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감옥했습니까? 가감차입니다. 국회에 가면 전부 여직원 뽑아내 좀 미스 코리아 출신들 있어요. 조장하시는 데 가면 이런 거 고치지 않고는 그 국회의원의 점수를 늘린다는 것은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정기들 많이 만나고 기사 쓰고 하니까 좋은 말씀들 많이. 그럼 우선 발제자께서 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좀 답변하고 플라이트를 받은 진심으로 시간이 조금 여유있게 가겠습니다. 아주 바쁘신 분은 뭐 가셔도 되겠습니다만 좀 더듬으신 분은 뭐 조금 여유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다 중요한 얘기지만 제가 다시 반복하고 싶은 것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대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건 뭐 다 항상 제가 허대원 위원장님하고 자주 뵀는데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은 면이 있죠. 그 비례성 조금 높아지니까 지역주의 완화에 조금 해석은 되는데 막 통계로 보면 별로 크게 나아지진 않아요. 뭐 많은 나라도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하나 제가 아쉬운 거는 허대만 위원장님은 이제 한국 그 정치의 제일 큰 문제가 지역주의, 지역 국가정치제. 근데 그러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역시 저는 이 직능 대표성과 계층 대표성의 미흡. 그러니까 같이 좀 빠졌어요. 노동자들도 자기 대표를 못 갖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못 갖고 있다. 청년들도 자기 정치적 대표를 못 갖고 있다. 이것이 영남의 민주당 지지자들도 자기 정당을 제대로 못 갖고 있던 거랑 동급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대선거구제 역시 비례성이 부족하니까 제도적 해법으로서는 좀 나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허대만 위원장님 그 강연에서 이걸 좀 정개특위의 그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말 위원 상태 유지되면 20대 총선 없다. 이런 각오로 진짜 당론을 채택해서 정말 이거 승부를 걸볼만 한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의 안 해주면 이건 뭐 헌재 판결이 있어서 그래서 이때 당론으로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좀 잘 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강조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중대 그 김학기 위원장님 강조해 주셨는데 역시 그 당론으로 선관위의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에 플러스 의료들이 있고 그거 없으면 개혁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므로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좀 당론으로 정리했으면 하고 그때 영남권의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좀 앞장서 주시길 책임 없는 사람이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희 국장님 그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것보다는 저는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거제도라는 게 대표 형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어떻게 만들래? 대표 형성의 원칙이 이제 선거제도니까 모든 대의제 민주국가의 그야말로 정초제도죠. 제일 기초 제도죠. 어떻게 대표를 만들 것인가. 근데 여기 이제 51페이지에 보면은 그 박 국장님께서는 국민의 직접적 선택을 받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입법부 구성의 기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일부러 드리고 싶어요. 그 대표 형성의 원칙이 특히 이제 잘 사는 국가들 소위 OECD 국가들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상대 다수 대표제죠. 주로 정말 자기가 소선거 비례대표제처럼 직접 뽑아서 이런 선거제도 다수 대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의 비례대표 의석이라는 것은 사실 비례성 보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한국은 이제 비례대표 국가 아닌 걸로 분류되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직접 1등 뽑는 게임 하는 보인 나라고요. 나머지 30여 개 가까운 나라들은 다 비례대표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랄까 특히 잘 사는 국가들의 대표 형성의 원칙은 비례대표제라는 게 강조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